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종 합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재안은 70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며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행의 해외 지점 신규 개설 금지와 기존 지점 폐쇄, 북한 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 개설 금지와 기존 사무소 폐쇄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국제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시도한 것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후 실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동에서 직접적인 협의로 최종 타결을 이루었으며 중국이 직접 합의한 제재안인 만큼 역대 어느 때보다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만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바라지 않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큰 과제라며 여러 나라들과 협력해서 실제로 이행이 돼 원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코이카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필리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사업 공공협력 약정 교환식을 개최했습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100만 정 이상의 불법 총기가 유통되고 있으며 택시,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력 사건과 청부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 환경이 극히 불안하고 수사 차량, 오토바이, 수사키들을 포함한 치안 인프라가 열악하여 범인 검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상 평화와 안보를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이행 중이며 주변 국가와의 협력과 기술 교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필리핀 주민 보호 및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 협력 분야의 부처 간 협력과 부처 전문성 활용을 위한 공공협력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청이 수행기관으로서 전체 과업을 수행하고 코이카는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화 660만 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필리핀 내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메트로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바기오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 차량 130대, 오토바이 142대, 과학 수사키드 120대를 지원하고 CCTV 분석, 현장 감식, 증거 수집 등 17개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리핀 경찰청 인력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이카 최성호 지역사업 이사, 경찰청 이상정 외사국장이 약정서를 교환하였으며 양기관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프랑스 정부가 연이틀 정글로 불리는 칼레 난민촌 일부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지 일간지 르몽드는 불도저를 앞세운 철거팀이 전날에 이어 이튿날도 칼레 난민촌 남쪽 지역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철거팀은 난민을 향해 거처를 허물 것이므로 떠나라고 지시했으며 전날 철거 반대 난민과 충돌한 경찰은 난민들이 난방시설이 설치된 컨테이너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동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칼레 난민과 난민 지원 활동가들은 전날 철거 작업이 진행되자
경찰과 철거팀을 향해 돌을 던지고 텐트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들은 저항하는 난민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해 강제 해산시키는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첫날에만 약 100개의 난민 텐트와 판잣집이 철거되었고 10여 곳이 난민의 방화로 불탔으며 철거 이틀째 오후에도 일부 난민은 텐트와 판잣집에 불을 지르며 철거에 저항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칼레가 포함된 파드칼레도는 이번 철거 작업으로 약 1,000명의 난민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추정했으나 난민 지원단체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정글로 불리는 칼레 난민촌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난민 4천여 명이 머무는데 이들은 일자리가 더 많고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칼레 난민 일부가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 트럭에 숨어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파드칼레도는 4,000명가량의 칼레 난민 가운데 800에서 1,000명가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5일 릴 행정법원은 이 계획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칼레 난민들은 지문을 인식해 출입을 통제하는 컨테이너 시설로 옮겨가면 영국으로 가기가 어려워지고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해 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DA 웹TV 길주혜였습니다.